마취는 우리가 통증을 수반하는 외과적인 시술이나 처치, 예를 들어서 찢어진 부위를 꼬맨다든지 아니면 부러진 뼈를 맞추기 위해서 째고 뼈에다가 금속판을 박고 꼬맨다든지 이런 통증을 수반하는 외과적인 시술이나 처치에서 약물을 써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처치를 말하게 됩니다. 마취 방법으로 아주 깊은, 우리가 꼬집어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이제 빠지게 하는 약물을 써서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게 하는 그런 이제 전신 마취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식은 있는데 어떤 이제 팔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의 일부에 약을 써서 그 부분만 감각을 없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 마취라고 하는 그런 마취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완신경총 마취라는 것은 우리가 어깨, 목에서 어깨, 팔 쪽으로 가는 부분에 신경에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에 약물을 써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에 감각이 없게 해서 이제 시술 중에 통증이 없게 그 도와주는 그런 부분 마취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끝의 감각, 손발에 이제 만지는 걸 알고 느끼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뇌에서 나온 신경이 손끝, 발끝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그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가락에 만진다든지 손가락 옮기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뇌신경은 척수관을 통해서 척수신경이라는 걸 내고, 이 척수신경은 목에서는 이제 어깨 팔 쪽으로 이 가지를 내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등에서는 몸통으로, 그리고 허리에서는 엉치나 발 쪽으로 신경을 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손 발의 느낌이나 움직임을 뇌에서 이 신경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이 척수신경을 내려가면서 목에서 분지를 내서 이 어깨 또 팔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목에서 어깨에 있는 그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을 상완신경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상완신경총에 약물을 주입해서 그 부분을 마취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깨나 또 팔꿈치, 팔 쪽으로, 손 쪽으로 감각을 이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마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부분에 뭐 수술을 할 때 통증 없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뭐 쇄골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어깨에 힘줄이 끊어진 뭐 힘줄 파열해서 내시경 수술을 한다든지, 아주 심한 힘줄 파열 때문에 생긴 팔이 안 움직여서 인공관절을 바꾼다든지, 팔이 골절이 있다, 팔꿈치에 골절이 있다, 뭐 손목에 뭐 내시경을 한다, 손가락에 뭐 힘줄이 끊어진 수술, 이런 모든 팔, 어깨 쪽에 있는 정형외과적인 시술들에서 우리가 상완신경총 마취를 해서 통증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완신경총 마취는 이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그 신경 다발에 약물을, 마취약을 넣어서 하게 되는데, 이 상완신경총이라는 것은 5번, 6번, 7번 경추신경하고 첫 번째 흉추신경이 이 목 뒤, 여기 목 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타왔고, 이 겨드랑이 쪽으로 서로 다발로 뭉쳐서 서로 연결되면서 가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목 쪽에다가 5번 경추신경 쪽에 주사를 하게 되면 쇄골, 어깨 쪽에서부터 이제 마취가 되고, 이 겨드랑이 쪽에서 이제 신경 찾아 주사를 하면 이 아랫부분, 이제 팔이나 팔꿈치 그 밑에 쪽으로 마취가 돼서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사 넣는 위치, 마취약을 투입하는 위치가 좀 바뀌게 되고, 거기에 맞게 수술 목적에 맞게 마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완신경총은 그 피부 속에, 몸 속에 들어 있어서 밖에서 우리가 피부를 그 겉에 봐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경을 찾는 그런, 찾아서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그 마취약을 주입하게 되는데, 거기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여기 대고 신경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신경에다 주사약을 넣게, 주사를 통해서 약을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경 자극기라는 걸 통해서 이 이제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경 중에서 일부 이제 운동신경이 있는데, 그 운동신경이 자극을 주면 근육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어떤 감각을 느낀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신경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그 부분에
신경이 어디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피부를 통해서 주사기를 약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 쪽에 상완신경총은 그 상완 동맥, 정맥 이쪽에 큰 동맥과 정맥 그게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서 동맥 박동을 느끼고 그 주변에 가느다란 바늘이 동맥 혈관에 동맥을 찔러서 여기 피가 나오는 걸 동맥인 걸 확인하고 그 동맥 말고 그 주변에 신경 다발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마취약을 넣게 되는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주사기만을 통해서 그 신경에다 약물을 주입하게 되겠습니다. 마취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이게 신경에다 주사약을 넣기 때문에 찌릿한 감각이 있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취약 효과로 이제 그 팔이나 어깨 쪽으로 약간 뜨뜻해지는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도 같이 마취가 되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들 수가 없다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사를 맞았다고 바로 마취가 돼서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 그 마취가 되기까지는 한 15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취 약이 이제 그 약효가 지속되는 그 시간까지 마취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한 6시간, 8시간 걸릴 수 있고 또 이게 수술이 약제를 쓰는 약제 종류에 따라서 이 마취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팔이 안 움직여요, 감각이 없어요. 이건 뭐 자연적인 당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놀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 전신 마취에서 갑자기 이제 깨고 나서 통증이 오는 것보다 이제 6시간, 8시간 수술하고 나서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면서 통증을 서서히 느끼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신 마취에 비해서는 이제 환자 전신 마취에서 깰 때 환자가 이제 갑자기 약을 이제 자고 있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의식이 돌아올 때 환자 갑자기 막 깨면서 행동을 정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뭘 이렇게 잡아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과격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신 마취에서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통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간이나 이런 데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약제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전신 마취에서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숨을 안 쉬고 그러는 경우 이제 숨도 안 쉬고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목에 관을 낀다든지 그래서 이제 호흡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관이 들어가서 목에서 이제 그 목에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고 또 이제 인공호흡과 관련된 폐합병증, 약간 이제 폐 화탈이 생긴다든지 그런 폐렴이 생기는 그런 이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취가 바로 깨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약효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서서히 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전신적인 부담이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들이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 의식을 있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서도 좀 더 안전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 마취 수술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겁내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째고 뭐 무슨 소리 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가 겁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수술할 때는 이제 환자 이 커튼 같은 걸 가리고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수술하는 걸 보거나 그럴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또 소리나 이런 데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헤드폰이나 이런 걸 쓰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수술 과정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불안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닌 경우에 아주 이제 불안감이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의식을 없애서 완전히 깊은 그런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들어지는 않더라도 약간 이제 수면제를 써서 환자분이 이제 잠을 우리가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그런 이제 얕은 그런 의식이 잠을 자기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면 환자분께서 별 불편함 없이 수술 과정 중에 되게 이제 수술 시작할 때 이제 수면제 드릴게요 주무세요 이렇게 약대로 수면제 드리고 또 끝나면서 수술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 기간 동안 환자분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이 없는 전신 마취와는 좀 다르게 그런 식으로 환자분이 수술 과정 중에 그 부분을 다 경험하지 않게 그 수면 유도를 같이 씀으로써 그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총 마취가 좋은 마취지만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드물지만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상완신경총 마취를 하기 위해서 리도카인계의 이제 마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약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사 바늘을 통해서 그 신경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골막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감염이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출혈 소인이 있는 경우 피가 잘 안 멎는 경우 주사 바늘을 해서 신경 근처에서 만약에 피가 나고 안 멎었다 그러면 그게 신경을 압박해서 마비가 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 혈우병, 병적으로 있는 경우는 우리가 피가 안 멎는 혈우병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피가 안 멈추게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우리가 심장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용해제, 혈전 용해제, 혈전 용해제 이런 구마딘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상완신경총 마취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태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약을 그 경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약의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다른 약제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써서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안 되는 소아,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바늘을 목에다 찌고 겨드랑이 찌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완신경총 부분 마취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나 처치를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그 확률이 높든 아니면 아주 적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10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10사람에서 한 번 나타나면 아주 흔한 부작용. 그리고 100명 중에 한 명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흔한 부작용. 그리고 한 1000명 중에 한 명 나타났다. 1000명 이제 마취했는데 한 명 생겼다. 그러면 흔하지 않은 부작용. 10,000명 수술 마취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 생겼다. 그러면 드문 부작용. 그리고 10만 명 마취했는데 그중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아주 드문 부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의 확률로 생기는 흔한 부작용으로 상완신경총 마취를 했는데 통증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주사 바늘이 신경에서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그래서 주사가 돼서 그 약이 충분하게 신경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약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마취 선생님한테 마취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마취원장님이 약 용량을 좀 다시 늘려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전신 마취로 바꿔드린다든지 해서 통증 없는 수술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또 상완신경총 마취를 했는데 하고 나서 눈에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쪽 눈꺼풀이 좀 자꾸 이제 뻑뻑하다든지 감기든지 숨 쉬는데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든지 얼굴 반쪽의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귀 쪽으로 감각이 이상한다든지 목이 잠깐 쉰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 상완신경총이 이제 팔 쪽으로 가는 거 말고 그 관련돼서 그 이쪽에 이제 가는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일부가 이제 같이 마취가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상완신경총 마취 팔이 마비가 되는 마비를 만드는 그런 이제 마취 시술 과정에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처럼 다 감각도로 운동이 들어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한 증상들도 되게 이제 마취약이 이제 그 약효가 다 되면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기간 동안의 불편함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제 좀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1000분의 1의 확률로 생기는 이제 흔하지 않은 부작용으로는 출혈이나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염은 우리가 이제 주사기 바늘을 우리 몸에 찔러서 약을 넣게 되는데 뭐 이제 그 소독이 안 된 바늘, 뭐 요새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뭐 어떤 이상한 원인에 이유에 의해서 뭐 바늘이 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균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약재가 뭐 오염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뭐 그런 경우 드물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 신경에 근처 주사한 약 부분에서 이제 곰고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신경은 이런 세균성 감염에 비교적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작용이나 이제 골수염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가 적절한 항생 생기는 과정 확률도 적지만 생긴 자들은 항생제 써서 대개는 이제 좋은 회복을 보이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출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겨드랑이에서 어떤 이제 큰 혈관 주변에 신경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늘로 주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이제 혈관 동맥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피가 나더라도 우리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 피가 날 때 혈액 응고에 이제 그런 이제 기능들이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경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출혈 소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피가 고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멍이 들고 좀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뭐 약제를 쓴다든지 뭐 이게 피가 피 난 게 많아서 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피 혈종을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잘 드물긴 하지만 나타나서 해서 전혀 이제 아주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그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에서 한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생기는 아주 드문 부작용으로는 이제 주로 신경이 닫혀서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늘이 들어가서 신경을 이제 그 주변에다 이제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바늘로 신경을 끊어버린다든지 해서 우리가 팔 쪽으로 하는 신경이 끊겨서 팔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숨쉬는 이제 그런 그내 관여하는 그런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숨쉬기가 좀 곤란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바늘이 몸에서 찌를 때 그냥 신경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깊숙이 찔러서 폐까지 들어가서 이제 기흉이 생긴다든지 이제 기흉이라는 게 이제 폐에 바늘을 찔러서 이제 폐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서 폐가 이제 쪄버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기흉이 있다고 해도 기흉이 이제 그 흉관 같은 걸 삽입해서 이제 회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생기는데 이건 대부분은 의사가 이제 부주의해서 생기게 되는 과정이고 경험이 없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할 줄 모르는 경우 이제 아니면 또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사기 바늘로 할 때 되게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찌르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찌릿했어요, 어땠어요, 뭐 이런 이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에서는 이런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가 어려운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신 상태 때문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가 이제 드물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10만 분의 1 이렇게 이제 드문 부작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건 의사가 좀 부주의하지 않은 경우 대개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완신경총 마취는 이 어깨에서부터 팔까지에 이르는 그런 이제 우리가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수술적인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마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술을 하게 될 때 상완신경총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 준비해야 될 사항, 또 이제 의료진에게 또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서 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잘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이런 과정 마취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 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나 그런 일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안전한 마취가 될 것 같습니다.